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가객 김영식 씨의 방송이나 성격, 어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김영식 씨는 방송 출연을 하지 않는 건 물론 신문과 인터뷰도 거절하는 편이었는데요. 내가 알아서 내 음악 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PD나 기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싫었다고 합니다. 특히 방송국의 일부 PD들이 함부로 반말을 하는 데다가 가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연출 방식대로 마음껏 연출하는 걸 별 못 참아하는 성격이었다고 하네요. 그때는 립싱크가 성행하던 시절이라 사실 대부분의 음악 프로들은 라이브가 아니었지요. 그래서 TV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사용하는 가수들도 사실 꽤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김영식 씨는 방송 촬영 도중 PD와의 의견 충돌로 촬영장을 박차고 나오는 등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방송 출연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2집과 3집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TV 출연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김영식 씨의 전국적 인지도 형성에도 걸림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씨의 성격은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말은 좀 거칠었지만 정이 많고 꽤나 섬세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가수 활동 중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좀 많았다든지 자주 일탈했다든지 하는 등의 일화를 보면 괴팍할 때는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에는 그런 연예인의 사생활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에 인기에 큰 누가 되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마초 문제도 그땐 가수를 넘어 많은 연예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중들 역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식 씨는 싸움도 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체구는 그리 큰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다부지고 어린 나이부터 밤무대 활동을 하다 보니 깡이 장난이 아니라서 그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이자 리더였던 장기호 씨에 의하면 뮤직비디오를 찍던 어떤 추운 어느 날이었다고 해요. 야외에서 너무 오랫동안 찍었었는데 김영식 씨가 짜증을 내면 야 악기 싸! 라고 가려고 했고 장기호 씨는 이를 말렸다고 합니다. 김영식 씨에게 죽방을 맞고 쌍코피가 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장기호 씨는 꾸준히 김영식 씨를 칭송하지요. 또한 한때 그의 사촌동생으로 소문날 정도로 절친했던 김장훈 씨 역시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김영식 씨한테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하는 걸 보면 두들겨 맞은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맞긴 맞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영식 씨가 활동하던 80년대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오랜 군사정권의 영향일지 모르겠지만 폭력적인 경향이 매우 강했고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영식 씨와 같은 세대로 학교를 다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학교에서 교사조차도 폭력을 사용하던 그런 시대였으니 문제가 안 되던 시대였을 겁니다. 젊은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좀 과장이 있긴 합니다만 말죽거리 장옥사 이런 영화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면 엄청난 논란이 될 행위이지만 그 당시로는 성깔 있는 선배 정도로 인식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도 그런 일들을 웃으며 회상하듯 이야기하고 그의 폭력을 언급하기보다는 그가 베푼 미담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전형적인 평소에는 좋은 사람이지만 화가 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타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동생들을 데려다 주다가 아예 타고 다니려면 자동차를 주는 등의 놀라운 미담도 굉장히 많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나 전태화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수들이 김영식 씨가 자신들에게 베푼 미담들을 밝히고 도움을 받았던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수 정경화 씨는 후배를 잘 이끌어주고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으며 비온 날의 수채화를 같이 부른 권인아 씨는 김영식 씨를 대인이라고 부르고 그의 베품과 후배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을 포함해 그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그리워하고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데다 수많은 좋은 일화들이 내려오는 걸 보면 전형적인 80년대 스타일을 담고 있는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김현식 씨가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의 음악이 아무리 좋았다 한들 좋은 기억만이 남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그가 이렇게 좋은 가수로 남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를 따르는 음악인들이 많았던 걸 보면 사람 자체는 매우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친한 후배인 유재하 씨가 1987년 11월 1일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도 대성통곡하면서 한동안 술에 매달리며 슬퍼했던 걸 보면 정이 정말 많은 사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슬픔을 잊는다고 해서 술이 너무 과했던 것이 문제지. 김현식 씨는 이미 4집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4집을 낼 당시 이문세 씨나 함춘호 씨와 같은 지인들은 아니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술을 먹어 라고 걱정했음에도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술을 마셨다고 하죠.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의 몸은 점점 피폐해져 갔는데요. 김현식 씨는 1989년 발매됐던 영화 비 오는 날의 숫자 OST에도 참여를 하십니다.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강윤원 씨가 공동 작업을 제안했고요. 재밌겠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죠. 그러나 이때부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권인아 씨와 듀엣곡으로 예정됐던 곡이었지만 김현식 씨가 저음 부분이 곡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원작자인 강윤원 씨가 다시 녹음을 해 트리오곡이 됐다고 합니다. 김현식 사망 20주기 다큐멘터리에서 강윤원 씨는 사실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하셨었지요. 이미 이쯤에 목이 많이 상한 김현식 씨가 내 소절을 부르고는 더 부르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강윤원 씨는 김현식 씨와 권윤아 씨의 듀엣곡을 계획을 했었지만 도저히 이 상태로 듀엣곡을 만들 수가 없어서 자신이 들어가 트리오를 만들었다고 하셨죠. 결론적으로 한번 종합을 해본다면 곡의 분위기적 문제들은 있었던 것 같고요. 김현식 씨의 건강 문제가 섞이면서 트리오 곡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지도와는 달리 김현식 씨의 솔로 분량이 권윤아 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죠. 그러나 이에 개의치 않고 김현식 씨는 곡 홍보를 위해서 사망 몇 달 전까지도 전국을 누비며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해 라이브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나빠지는 몸 상태 때문에 점점 적은 솔로 분량마저 강인원 씨와 같이 불려야 했지만 곳곳에서 터지는 김현식만의 애드립은 라이브 영상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이 곡의 묘미입니다. 강인원 씨에 따르면 아픈 김현식 씨를 부려먹는 것 같아서 홍보를 조기에 마쳤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화도 있죠. 하루는 신촌 브로스 방송 공연을 준비하던 아침 객원 보컬로 활동한 한영희 씨가 김현식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걸 알고 방송 공연 연습하는데 아침부터 술을 마시냐고 쏘아붙였다고 하지요. 김현식 씨는 한영희 씨에게 알코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몸이 떨려서 마이크가 입에 닿질 않아요 누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영희 씨는 쏘아붙인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이때는 아픈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얼굴이 붓고 복수가 가득 찬 상태여서 펑퍼짐한 옷으로 복수가 찬 배를 가리며 공연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1990년 5집 앨범을 발표할 당시에는 의사가 술을 한 방울도 마시면 죽는다 라고 경고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고 하지. 마지막 6집 앨범을 낼 때에는 그를 이전부터 아끼던 동아계에게 김영 사장을 만나서 언젠가 술 먹다가 죽고자 했는데 라는 식의 말을 할 정도였고 후에는 강경변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입원한 서울 스튜디오 근처 동부이천동 금강 아산병원에서도 자주 탈출을 하여 지방까지도 공연을 다녔고 술을 마시고 앨범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할 때 형 술을 그만 좀 마셔요 라는 후배에게 술을 안 마시면 아파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할 만큼 고통 속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소진하며 노래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도 그에겐 언제나 기타가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유작인 내 사랑 내 곁에를 제외한 실질적 유작인 5집 앨범 넋두리 앨범이 바로 이때 병원에서 외출을 다녀오다시피 해서 간신히 만들어진 것인데요. 김혜영 사장이 포기하자는 말에도 각혈을 하면서 죽어갈 때까지 엄청난 유작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2010년 사망 20주기 다큐멘터리에 나오신 어머님은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게 현식이 그놈을 밧줄로 묶어다가 알코올 중독 치료실에 보내서라도 술을 못 마시게 해야 했다라고 하시면서 술을 물 대신 마시고 밥 대신 마셔대니 그렇게 빨리도 가지 라며 슬픔을 더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1990년 11월 1일 공교롭게도 김현식 씨가 그렇게도 아끼던 후배 유재하 씨의 기일인 날 오후 5시 20분에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천동 자신의 저택에서 간경화로 인해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누나인 김혜령 씨가 임종을 지켰는데요. 사후에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한 줌의 제가 되어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에 위치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1집 앨범에 수록된 당신의 모습의 가사가 적혀있지요. 다음 시간에는 김현식 씨의 노래와 일화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